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물 내 금연이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역과 터미널 같은 교통시설에도 흡연실이 없다 보니 시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용객들로 늘 북적이는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건물 주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곳곳에 하얀 담배꽁초들이 어지럽게 버려져 있고 담배 연기가 퍼지면서 행인과 인근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들은 간접 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한두 명 같으면 그게 연기가 안 오는데 한 5-6명씩 쭉 모여갖고 되면 연기가 뭉치잖아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딴 데를 보고 가지. 더욱이 이곳은 금연거리로 지정돼 있고 이처럼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도 붙어 있지만 흡연자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터미널과 기차역 등 일부 교통시설에 흡연실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건물이 확대되고 있지만 흡연실 설치 의무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간도 차지하고 관리도 어려워 흡연실 만들기를 꺼리면서 흡연자들을 마냥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갖고 실내에서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연기가 환풍기 빨아들인다 해도 실내에 만들어 놓으면 퍼지거든요.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도 한몫을 합니다. 원주시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 거리 등 천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있지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한 해 평균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행정 적발이거든요. 인력이라든가 그런 딴 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로바로 출동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지난해 발의된 건물 내 흡연실 의무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공시설 격인 교통시설조차 흡연실 설치를 외면하면서 간접 흡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안 인근 주민들이 지난달 먼지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아무리 건의해도 개선되지 않으니 환경부가 나서달라는 건데 돌아온 답변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배후 지역인 동해시 송정동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환경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보내 항만으로 인한 먼지 피해를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석탄 부두에서 날아오는 유연탄 가루와 여러 가지 광물을 바깥에서 하역하면서 발생하는 먼지가 심각함을 고발했습니다. 하루 2천여 대의 대형 트럭이 오가면서 생기는 먼지와 소음, 원인 모를 진동도 호소했습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으로 이주시켜주거나 동해안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기구를 환경부가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빨래를 바깥에도 널지도 못하고 나가서 호흡하는 조차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다 마시고 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좀 해달라는 거지 저희들은. 항만관리부처에 건의해도 소용이 없으니 환경부가 나서달라는 건데 답변을 보낸 곳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었습니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로, 해양수산부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민원을 이송한 겁니다. 해양수산청은 회신해서 중장기 환경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항 신항이 완공되면 친환경 하역시설이 설치돼 훨씬 개선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어 주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견디기 어렵다며 환경부에 호소한 건데 새로운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동해항이 우선인지 주민의 삶과 생존이 우선인지 사색 결단을 내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져도 획기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수능 수험생 가운데 72명이 서울대에 합격했고 이 가운데 58명이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자 중 72명이 강원도 출신이고 수시로 합격한 수험생은 58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교 평준화 지역인 춘천과 원주, 강릉의 27개 학교에서 19명의 합격자가 나왔고 나머지 15개 시군에서 53명이 합격했습니다.
강원도가 미래 첨단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자율차 상용화 촉진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공모에 지원하고 사업 계획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30억 원을 투입해 무인 셔틀과 이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운전면허 제도와 연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모빌리티 특화단지가 있는 횡성군 지역을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도로교통공단, 강원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정선 공추위는 지난해 폐광기금은 1,248억 원으로 2017년보다 21%나 감소했고 최근 3년 사이 25% 급감했다며 폐광지역 특별법이 만료되는 2025년 이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 이익금의 일부로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개발 사업 재원입니다. 올 들어 도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집계된 어획량은 7,55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어종별 어획량은 오징어가 1,831톤으로 가장 많았고 붉은 대게와 가자미, 보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셔널리그 강릉시청 축구단이 홈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천안시청과의 내셔널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강릉시청은 전후반 각각 한 골씩 넣고 실점을 허용하지 않아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릉시청은 오는 30일 목포시청과의 원정 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2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굴착기에 타고 있던 59살 김모 씨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채석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평창휴게소 인근에서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1살 김모 씨와 함께 타고 있던 45살 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김 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한 조직원을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춘천 19파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단체인 춘천 19파의 조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춘천교도소 건물 복도에서 또 다른 조직원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